헌법재판소가 다음 주쯤에 윤석열을 파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워낙 명백해서 헌법재판관들께서 특별히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절차에 따라서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는 오늘과 7일 재판관 평일을 엽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모두 다 금요일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주 금요일 7일에 윤석열이를 파면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7일에 평의가 잡힘으로써 일단 7일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화요일 11일이나 다음 주 금요일 14일이 유력한데 이제까지 모두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박근혜 내가 금요일 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보면 14일이 좀 더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상목이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8인 체제에서 만장일치 8대 0으로 윤석열 파면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6대 2면 파면이 되지만 지금 사안으로 보면 8대 0이 맞죠. 일부에서는 재판관들의 성향으로 보면 5대 3으로 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것은 개 나라에서도 개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8대 0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거나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이 아닌 거죠. 이미. 그러면 대통령이 군대 동원하고 경찰 동원하고 해가지고 헌법기관 싹 다 무력화시키고 입법기관 무력화시키고 이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걸로 보면 파면은 확실한데 날짜가 7일이 안 되니까 그러면 11일이나 14일쯤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파면은 확실하기 때문에 마음은 놓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0.00001%라도 또 혹시 모르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렇게 파면 확정이 나오는 그날까지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란 종식, 내란 세력 척결 이런 것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파면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어찌됐거나 파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재에서. 그런데 벌써 지금 일부 인사들이 개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제 또 모여서 그런 이 작당몰이를 좀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개헌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나중에 그것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라든가 이럴 때 논의해야 될 문제지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기에서 지금 개헌 이야기하고 이러면 지금 대선이 치러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은 아닐 텐데 약간 몰염치한 것 같습니다. 예, 몰상식한 사람들인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하여튼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조기 대선 경선 룰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거기에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에 우리 민주주의 최초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 모든 정당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참여를 할 것. 그리고 결선투표제 도입. 또 후보 공약 모두 국민 손으로 결정할 것. 100% 온라인 투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제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야권 연합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획기적인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입니다. 각각의 정당은 각각의 인물과 정책을 내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단일화도 있을 수 있고 합종연행도 있을 수 있고 지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권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선민 대표는 야권을 싹 한 통에다 집어넣어 놓고 경선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만 뽑자. 그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지금 조국 혁신당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당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각 후보를 내고 국민에게 맡겨서 투표를 하고 거기에서 야당
대선 주자 한 명을 내자.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 내만 해도 지금 대여섯 명입니다. 조국 혁신당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개혁신당, 이준석 당도 같이 해야 됩니까? 야당이라고?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셔야지. 그건 안 내놓고 무작정 대권 후보로 나오는 사람, 야권에서 대권 후보로 나온 사람을 모두 한 통 속에 넣어놓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이게 정당 민주주의입니까? 아니, 좋은 말이긴 해요. 오픈 프라이머리. 야, 영어야, 영어. 아주 좋은 말입니다. 국민 완전 경선제라고요? 좋은 말인데,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림상으로 보면 좋아 보여, 이게. 그러나 나는 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왜 각 정당의 당원이 아닌 전 국민이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왜 전 국민이 당원들을 제쳐놓고 50대 50이면 모르겠어요. 물론 이전에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했습니다. 그 정도가 국민 참여 경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든 후보를 다 넣어놓고 야당에 다 야권에 전체를 넣어놓고 거기서 경선을 하자? 물론 그렇게 경선을 하나 마나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지지율 보면 이재명 대표 빼놓고 다 1%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대권 후보도 없잖아요, 지금. 조국 혁신당에 조국 대표가 감옥에 가 있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선민 대표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든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밀어붙여서 야권이 정권을 찾아오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나쁜 말이라고 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70석의 민주당, 그리고 한석 혹은 세석 혹은 12석밖에 안 되는 정당이 1대1이어야 됩니까? 똑같이 경선을 치러야 되는 겁니까? 같이 넣어놓고? 그건 역시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것이죠. 왜 n분의 1로 경선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건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지금 김선민 대표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내 뇌피셜인데,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될 거니까 모양이나 좋게 좀 한번 그림이나 잘 그려보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정당 민주주의는 아니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현재 지지율 50%를 넘나드는 이재명 대표와 1%대의 타당 대표가 왜 경선이 필요하죠? 그럼 컷오프 해야 되는 거예요, 컷오프. 내가 보니까 컷오프. 김선민 대표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기도 할 것 같아요. 3% 못 되면 다 컷오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한 명만 남네? 그러면 오픈 프라이머리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단서를 붙였어야죠. 3%가 넘지 않으면 컷오프 한다. 그리고 한 명만 독보적으로 나갈 때는 몇 퍼센트 이상 더 치고 나갈 때는 그 사람 경선 필요 없이 그 사람으로 한다. 그래서 다른 야권은 후보 내지 마라.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그러려면 차라리 합당을 해야죠, 합당을. 모든 야당이 싹 연합해서 합당을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부터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면서 뭔가 과실은 먹고 싶고, 어차피 이재명이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내놓은 거겠죠. 노력은 하지 않고 과실만 먹고 싶은 거,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원들은 당비를 냅니다. 권리당원들은. 왜 당비를 냅니까? 불행이 알 같은 돈이에요. 그 돈을 왜 내요? 경선에서부터 참여해서 내가 직접 우리 당의 후보를 뽑고 싶기 때문에 권리당원으로서 당비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당비를 낸 사람은 다 제쳐두고 일반 국민들이 후보를 뽑는다? 전체가? 당원들은 싹 빠져라? 당원은 뭐죠, 그럼?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정당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싹 참여해서 너 뽑아줄게. 당원 너희들은 빠져.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누가 이걸 납득합니까? 그렇게 국민투표로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게 되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왜 김선민 대표는 말하지 않습니까? 극우 세력들이 나서서 누구를 찍겠습니까? 국힘의 후보와 붙어서 가장 약체인 사람들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또 정권 창출은 물 건너갈 수도 있겠다. 그들은 전략적 투표를 할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막을 건데요? 그런 막을 수 있는 방안부터 이야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아예 진짜 본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경선에서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당 후보를 자당 당원들이 선택해야지. 그렇게 뽑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0대 50으로 하잖아요. 당원 50대 일반 국민 50.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다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책에 나온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갈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가 나쁜 제도라고 나는 말하지 않았어요. 좋은 제도고 괜찮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우 급박하고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맞는 제도로 대선을 치러야지 무조건 싹 다 집어넣어서 경선하자. 그래서 야권 1명 대 국민의힘 1명으로 선거를 치르자. 이거야말로 국민의 선택권 박탈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이재명을 뽑을 권리도 있고 안 뽑을 권리도 있습니다. 또 이재명이 아닌 야권 후보를 찍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선택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완전히 차단해버리자?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정당 민주주의도 아닌 것이죠. 민주당은 그동안에 대선을 치를 때마다 특별 당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통상 국민 참여 경선으로 했습니다. 이전 20대 대선에서도 그랬습니다. 예비 경선에서는 50대 5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 경선에서도 일반 국민 참여 그리고 권리당원 전국 대의원 이렇게 해서 본 경선을 치렀습니다. 뭐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도상으로? 너무너무 좋은 제도로 잘 치러졌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이 50%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이미 터놨습니다. 그리고 당비를 내고 있는 권리당원들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인 겁니다. 세미 오픈 프라이머리.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도 참여하고 당원도 참여하고 그것도 반반이고. 이게 진정한 오픈 프라이머리 아닙니까? 정당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싹 다 버리자고 이야기하면 제가 김선민 대표가 한 말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우습긴 합니다만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자꾸 어떤 분란들을 만들어 가게 된다면 야권에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분탕질로 비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점은 매우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또 민주당 비명계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회의원들 모임, 비명계라고 불리고 있는 거, 초일회라는 모임이 있어. 거기에 양기대 회장이라는 전 의원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도 그런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지층을 확장해야 되는 민주당은 역동적으로 해야 되고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지금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박한 상황인 건 맞죠. 나라가 매우 절박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절박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박용진 의원도 SBS 라디오에 어제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을 추대하는 것은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누가 이재명을 추대합니까? 경선해야죠. 민주당은 경선 안 합니까? 자, 박용진 의원 직전까지 국회의원 했죠.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최근에 하도 통파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밥도 같이 먹어줬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이재명을 추대하는 것은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다? 누가 이재명을 추대한다고 했습니까? 어느 누가? 데리고 와봐요. 그 사람. 이재명 경선합니다. 당연히 경선하죠. 그런데 무슨 이재명을 추대하면 망한다? 이게 국민의힘 애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딱 키워드가 딱 찍히잖아. 추대. 이재명 추대. 이 키워드만, 이 단어만 생각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비명계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이가 나 추대해주라. 이랬습니까? 아니면 당원들이 우리가 이재명을 추대하겠다. 그랬습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어느 누구도 그런 말 한 적 없던데요. 안 하던데요. 경선하시라. 김동연도 나오고 김부겸도 나오고 김경수도 나오고 박용진이 너도 나오고 임종석이도 나오고 걔도 나오고 서도 나오고 다 나와서 경선하시라 이 말이야. 에?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한번 흔들어보자. 민주당 한번 흔들어보자. 또 친명계 한번 흔들어보자. 이재명 한번 흔들어보자 하는 그런 속셈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또 윤석열이 같은 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저쪽에서. 그러면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 그리고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뭐 알아요. 네, 알아. 그 의도는 아는데 어디 뭐 방송 이상한 방송 나가가지고 이상한 말들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 윤석열이 탄핵 심판도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뭐 개헌이 어떻고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닙니다. 좀 이 정치를 연 사람 좀 진중히 있으면 좋겠어. 에? 누가 그 상대자가 질문자가 진행자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민주당을 흔들어야 되니까. 그때는 이렇게 답변해야 돼. 내가 알려줄게. 방송기자 30년 했어 나. 진행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직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시기상조입니다. 우리는 파면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지금은 조용히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당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야. 진행자가 물어본다고 딸빡따박 답하면서 민주당 뭐 이재명 추대하면 민주당 망하는 길이죠. 이따 이 말을 하고 있고 말이야. 그래 박용진이 너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당원들이 다 싫어하잖아. 어? 쓴소리 좀 잘한다고 뭐 쓴소리만 하면은 그것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 좀 하지 마. 이재명 추대 딱 거기에 꽂히잖아 사람들이. 뭐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하다. 하여튼 뭐 지금 나는 그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탄핵되면 곧바로 60일 이내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당 후보들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뭐 필요하면 야권 단일화도 좀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더 역동적이지. 한 방에 끝내버리자. 그게 나는 훨씬 공산주의 같은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뭐 현재 룰로 해도 빠듯한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분탕질을 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권리당원은 다 제쳐두고 일반 당원만으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정당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이 또 댓글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뭐 별별 말들이 다 많던데 김혜진 님이 그랬어. 당의 후보인데 왜 당원을 제외하냐? 그렇게 이재명이 무섭냐? 그랬어요. 이재명 일 좀 시키고 국민들 좀 잘 살아보자. 이재명 좀 그만 괴롭혀. 다 합해도 이재명 똥밖에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강님이 국민투표로 하면 극우 세력들이 이재명 뽑아주겠냐? 이것들이 제정신이야? 그랬어요. 이런 생각 없는 것들 이재명이 못 죽여서 환장한 것들이네. 그랬네요. 이분이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네. 윤님이 웃기네. 권리당원 뻘로 만들었냐? 피 같은 돈 내가며 당원하고 있는데 얼척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랬습니다. 정말 얼척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입 조심해야 돼. 그리고 다음 주 윤석열 파면 결정 나올 때까지는 제발 입조심들 하시라. 예? 그 텔레비전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진행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살짝 넘어간 척 하면서 이재명 저격하고 민주당 저격하고 그러면 민주당원입니까?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